안녕하세요. 핫 이슈 월드입니다. K-팝, K-드라마, K-영화에 이어 K-방산에서도 좋은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요. 최근 5년 한국은 세계 방산 수출 시장에서 2.4%의 점유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직전 5년 점유율 1.3%보다 월등히 오른 수치인데요. 그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K2 블랙팬서는 한국의 현대로템이 개발한 세계 최고 수준의 전차로 2014년부터 한국 육군에 배치되기 시작했습니다. K2는 고성능 엔진과 변속기,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 능동 방어 시스템, 전자전 시스템 등 다양한 첨단 기술을 갖추고 있습니다. K2의 재원을 알아보자면 K2의 주무장은 120mm 활강포로 최대 40발의 포탄을 장전할 수 있습니다. 포탄은 갑오철갑탄, 다목적 고폭성 열탄, 고폭탄 등 다양한 종류가 있으며 K2의 부무장은 K6 12.7mm 중기관총과 7.62mm 동축 기관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K2는 자동화된 사격 시스템을 통해 정확하고 신속하게 목표물을 포착하고 사격할 수 있습니다. 사격 시스템은 적외선 카메라, 레이저 거리 측정기, 유효 바람 센서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포탄의 궤적을 계산하고 포신의 각도를 조절하여 목표물에 정확하게 맞출 수 있는데요. K2는 이동 중에도 사격이 가능하며 고각도 목표물에도 사격이 가능하기 때문에 전차에 천적인 헬기가 나타나면 무조건 도망을 가야 했던 것이 지금은 오히려 헬기 사냥이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탑승자의 생존성을 획기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는 능동 파괴 체계를 국내 독자 기술로 개발해 탑재하고 있는데요. 이는 하드킬로 잘 알려져 있죠. 3차원 탐지 추적 레이더, 열상 탐지 추적기, 통제 컴퓨터, 발사장치, 대응탄 등으로 구성된 첨단 생존 장비인 능동 파괴 시스템은 표적을 최초 탐지 추적해 위협 판단 후 적의 대전차 미사일과 로켓이 아군의 전차에 도달하기 전에 무력화시킬 수 있는데 적군의 미사일의 탐지 후 발사까지는 0.3초밖에 걸리지 않는다고 하는데요. 현재 수출 시 하드킬과 소프트킬을 선택할 수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K2의 심장이라고 할 수 있는 엔진을 보자면 초기에 국산으로 가기 위해 계속된 테스트 지연이 상당히 많이 되었었는데 결국 독일제를 쓰던 것에서 지금은 두산 인프라코어가 제공하는 DV27K 디젤 엔진으로 교체가 되었고 1500마력의 출력을 낼 수 있습니다. K2의 변속기는 현재 독일의 랭크사 제품을 사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S&T 다이내믹스가 제공하는 변속기로 교체하기 위해 계속해서 개발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계속되는 개발과 업그레이드로 3.5세대 최강의 전차가 탄생했으니 세계 어느 국가든 군침을 흘릴 수밖에 없는데요. 2022년 K방산은 결국 폴란드와 아주 큰 계약을 맺게 됩니다. 현대로템은 카이, 하나디펜스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폴란드 군비청과 포괄적 합의 성격의 총괄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해당 계약의 규모는 공개되지 않았으나 일각에서는 25조 이상으로 한국 방산 수출 사상 최대로 추산 중인데요. 이 중 K2 계약 물량은 1000대이며 약 한 달 뒤 긴급 소요분 180대에 대한 1차 실행 계약이 성사되었습니다. 이후 현대로템은 4개월여 만에 초도 10대를 인도한 데 이어 이날 5대를 추가 공급한 것인데 이는 올해 6월까지 납품해야 할 물량을 3개월이나 앞당긴 것입니다. 한국은 무엇이 되었든지 시간 안에 배달이 되어야 직성이 풀리는 DNA를 가지고 있기로 유명한데 이 성질이 방산 사업에서도 나타난 듯합니다. 이를 위해 현대로템은 업무 부하가 예상되는 팀을 중심으로 인력을 재배치하고 특별 연장 근무로 신청을 통해 근무 시간을 연장하는 등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난해 대규모 인력 충원에 이어 최근에도 방산 부문 채용을 통해 납기를 앞당길 수 있었는데요. 방산 관련 물품들은 이상한 핑계를 대며 물품들의 납품이 미뤄지는 일이 대부분이라 폴란드에서는 좋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우리나라 방산에 대한 신뢰가 두터워질 수밖에 없을 텐데요. 이로써 폴란드는 유럽에서 누구도 쉽게 볼 수 없는 강대국 반열에 오르게 되는데요. 보유하게 될 한국산 무기는 K2 전차 980대, K9 자주포 670문, FA50 경공격기 48대 등으로 육군과 공군력을 크게 강화하며 국방력을 다졌습니다. 폴란드는 결정된 3종 세트 외에도 호주 수출용 장갑차 레드백과 천무 다연장 로켓, K808 차륜형 장갑차, 천궁2 요격 미사일 등에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특히 최대 70여 킬로미터 떨어진 목표물을 정밀 타격할 수 있는 천무 다연장 로켓은 폴란드가 눈독을 들이고 있는 무기입니다. 최근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제공한 하이마스 다연장 로켓이 러시아군 타격에 위력을 발휘함에 따라 이보다 위력이 큰 천무에 폴란드의 관심이 더 커졌다고 합니다. 여기에 KF-21의 테스트가 완료된 후 이것까지 도입하게 된다면 폴란드의 로우급 미들급을 최고의 전투기로 채우게 되면서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을 대체하고도 남을 수준이 되는데요. 이것을 대비한 것인지 지금 가지고 있는 미그기와 레오파드 전차를 우크라이나로 전량 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납품된 K2는 폴란드군의 엄격한 테스트를 통과하여 바로 실전 배치되는데요. 폴란드 군 관계자들은 K2의 성능과 신뢰성에 만족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얼마나 좋았는지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이 직접 납품하는 그디니아 항구에 직접 나와 물품을 확인했을 정도니 한국 방산 무기를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잘 알 수 있죠. K2와 K9 자주포 등도 직접 확인 후 탑승해보고 입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날의 연설을 들어보겠습니다. Szanowni Państwo, główne kierunki rozwoju polskich sił zbrojnych na 15 lat od 2024 roku do 2039 roku to ten czas, który patrząc na dzisiejszą sytuację z pewnością dla przyszłości polskiego państwa ma charakter przełomowy. Dzisiaj Państwo widzicie już pierwsze efekty tego procesu rzeczywiście rozpoczętego na bardzo dużą skalę. Oczywiście między innymi wnioskami z tego właśnie są choćby zakupy w tej chwili przez Polskę czołgów K2, czołgów lżejszych, czołgów o większej manewrowości, jednocześnie świetnie odpowiadających na potrzeby naszego ukształtowania terytorialnego, naszych warunków geograficznych, tych, które są w Polsce, tych, które są w naszej części Europy. Wydajemy miliardy złotych, miliardy euro, dolarów po to, żeby kupić wyposażenie, które ma służyć temu, aby nie musiało zostać użyte w praktyce bojowej, aby jego użycie ograniczało się wyłącznie do celów ćwiczebnych, aby Polska była bezpieczna, aby żaden polski żołnierz nie musiał walczyć, a my wszyscy, żebyśmy w Polsce mogli żyć spokojnie i w pokoju. Po to właśnie modernizujemy i po to rozwijamy siły zbrojne, a wszystkim, którzy nad tym pracują i wszystkim naszym generałom, oficerom, żołnierzom, ich najbliższym z całego serca dziękuję za tą służbę wspaniale realizowaną dla ojczyzny. Ku chwale ojczyzny. Silne i nowoczesne wojsko, silna i nowoczesna armia to klucz do bezpieczeństwa naszej ojczyzny Polski. Koncentrujemy nasze wysiłki na tym, żeby wzmocnić Wojsko Polskie zarówno liczebnie, jak i poprzez wyposażenie Wojska Polskiego w nowoczesną broń. Jest to ważne, jeśli chodzi o przyszłość naszego kraju,
jeśli chodzi o siłę Wojska Polskiego, ale także jeśli chodzi o pozycję Polski na arenie międzynarodowej, bo przecież jesteśmy silni w sojuszach. Chodzi tu o Sojusz Północnoatlantycki, chodzi o tą współpracę z naszymi partnerami, również spoza sojuszu. Tutaj głównie chciałbym wymienić Koreę Południową. Naprawdę uznajemy tą naszą współpracę za wzorową. Bardzo dziękujemy za te zaufanie, którym darzymy się wzajemnie. Dziś też byliśmy świadkami pierwszych strzelań czołgów K2. Kiedy, tak jak wspominał pan prezydent, rozmawialiśmy z polskimi żołnierzami i pytaliśmy, jak mogą scharakteryzować przewagi tego czołgu K2 nad innymi czołgami. Przede wszystkim mówili o celności, mówili o funkcjonalności, mówili o hydropneumatycznym zawieszeniu, które fantastycznie daje przewagę temu sprzętowi właśnie w takich warunkach geograficznych. To jest bardzo dobry sprzęt, to jest sprzęt w ręku świetnych polskich żołnierzy przeszkolonych. Chciałbym to bardzo mocno podkreślić. 11 miesięcy temu byłem w Seulu, tam podjąłem rozmowy z ministrem Lee, ministrem obrony narodowej Korei. Potem pan prezydent Andrzej Duda spotkał się z prezydentem Korei podczas szczytu NATO w Madrycie. W lipcu podpisaliśmy umowy, a w grudniu już pierwsze egzemplarze czołgów K2 i armatohaubic K9 przybiły do portu w Gdyni. Potem szkolenie polskich czołgistów i artylerzystów. No i dziś widzicie państwo, że nasi żołnierze są już gotowi do tego, żeby skutecznie bronić Rzeczypospolitej Polskiej. 이상 폴란드 대통령과 국방장관의 연설이었는데요. K2의 성공적인 수출과 납품은 한국과 폴란드 사이에 군사협력과 우호 관계를 강화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한국의 군수산업의 기술력과 수출 능력을 세계에 널리 알리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폴란드가 한국산 무기로 국방력을 강화하는 모습을 본 유럽 세계 여러 나라들은 지금 한국에 문의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추가 계약을 함부로 할 수 없을 정도라 폴란드를 부러워만 하고 있다 하는데요. 앞으로도 더욱 방산산업의 발달로 한국 경제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핫 이슈 월드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